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효띠입니다. 2024년 4월 22일 영상 녹화 시점은 오후 6시 10분이고요. 구독자님들 시청 시점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금일은 매우 중요한 중기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복귀 짧게 할게요. 지난 영상을 찍었던 그 차트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을 때 롱관점을 이 영역에서는 해봄직하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진입을 했고 여기에서도 재차 진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타점에서 실패를 했죠. 여기를 2번이나 깼어요. 이것은 틀린 게 맞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 형태의 트레이더라서 손절은 다 했고 바로 추격해서 숏을 타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지러질했죠. 미사일 쏘고 막 이렇게 이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어지러질 하다가 파동이 2까지 올라온 시점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브리핑이 가능했고, 기존 영상에서의 관점대로 이 영역에서는 숏을 가져갔고 타점이 정확했습니다. 그와 함께 과거 파동을 분석해서 이 영역에서는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들어서 텔레그램에서 롱 브리핑을 했어요. 이 부분까지는 적중을 했고 여기서도 몇 번의 브리핑이 있긴 했지만 큰 부분은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에 관점 시간을 길게 가져가겠습니다. 반감기가 이미 개시가 되었죠. 반감기 마지막 블럭 생성 시간은 2024년 4월 20일 오전 9시 9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감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관심사가 뭘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 떡상인 것이냐, 떨궜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혹자의 의견처럼 수렴을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쏘느냐, 이게 매우 당연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블럭 이후에 확실한 상승 후에는 다시 그 가격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반감기 블럭 확실한 상승 후엔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반감기 블럭 확실한 상승 후엔 다시 그 가격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2024년 반감기 블럭은 63.9K에서 63.1K, 이 한 캔들의 시간봉이 반감기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 위에 기술된 내용들이 그 가격이 확실한 상승이라는 단서를 붙였죠. 물론 반감기 블럭이 생성이 되고 나서 그 가격을 일시적으로 깨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상승해서 이 캔들을 뛰어넘었을 때는 다시 이 하락을 맞이하지 않고 이 블럭을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영상 포인트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반감기 캔들 이후에 요만큼 내려왔다가 올라갔으니 다시 안 깨고 내려온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스케일을 작게 보는 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캔들이 아닌 웨이브적으로 이 아래 구간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내가 혹시 모르니 롱 포지션을 들고 있기는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시 후 타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67K부터 67.8K 사이에서 나오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숏을 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되 이걸 다시 훼손시키는 무빙을 한번 주고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62.3K에서 62.4K라는 가격을 주목할 것이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62.3K, 62.3K입니다. 다시 위로 살려서 올라오는 순간 그 캔들 이하의 가격이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한 번쯤 오지 않겠나 하는 그 조정 구간 50K, 55K 이런 가격대가 아닌 더 고점을 높인 뒤에 이 위의 영역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시장을 일단은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가 틀렸을 때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죠. 62.4K, 60.3K에서 심하게 벗어나거나 62.4K 아래에서 일봉 종가가 마감하거나 주봉까지 특히나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제 깊은 조정장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음 영상쯤에서 다시 다룰 수도 있을 듯 해요.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왜 이런 관점을 도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술적 분석들을 덧붙여 볼게요. 자, 첫 번째 회귀 채널입니다. 장기 채널링 중에 가장 유의미한 채널로 보고 있고, 이 채널은 제가 생성한 것이 아닌 기간 설정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채널입니다. 이 윗부분에서
0.1%의 오차로 저항을 보여주기도 했죠. 현재 차트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라인이 있냐면 쿼터 라인, 그러니까 중단선의 중단선인데요. 이 부분 또한 과거의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유의미했던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저항받고 지지받고 종가 마감을 보셔야 되겠죠. 저항받고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단을 맞고 내려왔는데 계속 몇 주째 이 부분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숏을 봤었죠. 이렇게 어영부영 반감기가 올 때까지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부분이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전쟁 이슈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이번 주에 초입이기 때문에 양봉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주 중에 해당 구간을 다시 시도한다고 치면 채널상의 가격은 62.3이 되겠습니다. 62.4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인이 그렇게 예민하진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은 반감기 블럭 아래의 구간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봉 RSI입니다. 상당히 불리시했던 상승을 끝내고 나면 이 RSI 70선, 그러니까 과매수 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이 아래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여기를 지지 삼아서 다시 상승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주봉 RSI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역사상 케이스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지난 반감기에서 일봉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반감기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를 보시면 일봉 RSI가 상당히 불리시했습니다. 제가 주요시하게 볼 구간은 이 구간인데요. RSI가 최초 과매수 시점으로 들어간 시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올라가다가 RSI가 과매수권에서 지지를 받은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있죠. 그리고 다음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뚫렸어요. 뚫렸고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기존의 가격을 침범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RSI만 시키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현재 주봉 위치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시점에 저희가 지금 브리핑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더 큰 상승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서 이 가격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나쯤은 더 보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일봉상 예측 채널링입니다. 어제 62.4K의 가격을 도출을 하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예측 라인을 작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외봉으로 올라갔어요. 두 번째 쌍바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파른 추세선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낮겠죠. 그러면은 쌍바닥을 형성하러 내려오는 가격을 지금 도출을 하려는 것인데 일이 이 구간을 도달한다는 가정으로 예측 채널링을 그어봤다는 거예요.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고 이 중간은 노이즈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겠고, 과거의 파동들과 연결 접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도 나오고 지지도 보였던 이런 라인들이 지금 이 각도상에 유효하게 이 부분에서 도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뭐 역캐주얼이라고 나중에 추론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구독자님들의 자유일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RSI 다이버전스의 예측입니다. 지금 이 위의 영역에서 제가 저항이 나오고 떨어진다는 가정을 먼저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약 6%에서 7% 정도 사이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지가 한 번쯤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캔들이 이 정도를 튈 것이고, 다시 깨고 내려갈 때는 이 6%의 가격대 하락에 따른 특정 프레임에서의 RSI가 과매도권을 침투를 할 것이고, 반등에 상승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기대하는 이 구간, 반감기 캔들도 있고 전저점 손들을 잡고 롱을 타볼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준 다음에 그 뒤에 이 부분을 깰 때는 사람들의 실망 매물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고,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 매수 심리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의 관점은 전제가 많이 까다롭습니다만 그만큼의 큰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게 틀리더라도 자기와의 원칙만 지킨다면 사실 데미지는 없을 겁니다. 문제시되는 케이스는 내가 여기서 인생을 걸고 30배, 50배를 들어가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1% 손절을 했더니 시세의 30%, 50%가 깎였더라, 책임져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라면 전략적으로 여기서 10배 정도를 치고 올라오면 거기서 10배를 쳐서 평단을 중간으로 셋업을 하고 본절 설정을
설정을 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 형태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셋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혹여나 이거 자체가 틀려서 빠지더라도 10% 정도의 일부 시드는 미리 포기할 각오가 된 분만 참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올라왔을 때 하든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일부를 담아서 평단 본절 셋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늘 가져가요. 무서워서 못 잡는 사람은 확인하고 뒤에서 잡으니까 평단을 건드려서 힘든 거고, 무서워도 잡는 사람은 뒤가 편안한 겁니다. 이 시장에서 늘 어떤 타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어떠한 하나가 반드시 좋은 매매 전략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항상 중도적인 전략을 취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롱은 이 위에서 부분 익절을 하고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롱을 탈 겁니다. 반익절을 하고 여기가 따이면 밑에서 다시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물량을 많이 담지 말고 일부를 담고 올라왔을 때 일부를 더 담아서 평단을 셋업을 하고 본절을 설정을 해서 다시 내려가더라도 리스크가 없도록 끌고 가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60.3K 이 아래 부분에서 일봉이나 주봉이 나중에 마무리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저는 숏 관점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조정이 이 아래 구간, 원하는 구간에서 나오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에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가능성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비해서 등가 교환해야 되는 리스크는 미미하다. 1%밖에 안 된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 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칭,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 랭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는